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태룡입니다. 오늘요 여러분들 미국이요 이란을 폭격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을 폭격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 이제 보시면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란 미국 핵시설 직접 폭격 사실상 전쟁 개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폭격을 하면 이란 그리고 이제 중동에 대한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의 주가가 완전히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포인트가 주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주가가 1.41% 그대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 이란을 쳤을 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오히려 내일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이란을 보복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쳤는데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을 치고, 또 그렇다고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미국을 건들 수는 없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남북경협 관련해서 북한도 협의보다는 오히려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남북경협주를 저점에서 사서 한번 이익 기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보여줬는데, 참으로 지금 시장에서 혼조세의 흐름, 혼란스러운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중동에 대한 상황이 이제 전쟁으로 치닫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종목들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한번 차트를 하나 설정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흥국석유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종전이 일어나면 이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형태의 흐름을 보여줄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흥국석유라는 종목이 있어요. 흥국석유가, 이거는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중동에 대한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상승을 하고 눌리고 폭격하면 급등하고 눌리고, 이런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나서 미국이 협상할 기간을 주겠다, 2주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협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3일 동안 음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15,500원 구간에서 이제 한번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확전이 됐을 때는 라인을 그래도 좀 체크해 드리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면 이렇게 15,200원 구간, 15,2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반등해 주진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여주면 주가의 그 외적인 종목들은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동 이슈 에너지가 상승을 하면 다른 종목들은 빠지는데, 이 종목들이 빠지면 다른 종목들은 상승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이 종목들 하락, 이 종목들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들 하락,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혹시나 내일 이 중동 이슈가 더 확산이 돼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15,300원, 15,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석유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과거에 이렇게 왜 주가가 움직였냐면요, 이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가가 경제 포인트로 인해서 이제 상승과 하락이 펀더멘탈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 이슈로 움직이면 이렇게 한국 석유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확전이 되니까 뭐 24,000원, 25,000원 돌파해서 계속 상승할 거다라기보다는 그냥 내일 기준상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뭐 지금 가격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또 하나가 길게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또 하나는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는 어제 좀 조정을 주고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좀 여지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격은 한 9,000원? 9,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대성에너지도 올라갑니다. 왜냐면 전쟁이 있을 때 유가 올라가고요. 유가, 에너지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 이슈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볼 때 이거 보면 왜 도대체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만약에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줬을 때는 우리 다른 종목들이나 시장이 상승 쪽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개입했다?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 핵시설 개최 공격한 거에 대한 인터뷰를 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거 보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전략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실시간에 대한 그 투자 전략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똑같습니다. 에너빌리티, 중앙 에너비스 이런 종목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낙폭이 조금 덜했어요. 그래서 라인을 그려드리면 이런 라인들. 주봉의 흐름을 보면 역시나 일단 양봉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난주에는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주에 양봉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양봉을 보여주지 않고 음봉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란에 대한 이슈, 중동에 대한 이슈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에너지주들은 아예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크니까 과거에도 움직이면요. 한 번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동에 대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보면 참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흥하이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협상 때문에 역시나 음봉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들은요. 펀더멘탈이나 뭐 갈 것이다 예상치 이런 게 아니고요. 기사에 따라서 움직여요. 아마 이제 중동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물류 관련 이슈,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지. 과거에도 이러기는 했어요. 이 종목이 상승하고 끝났다 끝이 아니라 예전에도 상승하는 척 하다가 조정 줬다가 상승하는 척 하다가 조정 줬다가 그대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한 흡사한 패턴이 나오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중동 이슈가 끝나면 당연히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라인을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9,000원? 지지되면은 살아있고 이탈되면 이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 전쟁 관련주는 이제 빅텍이 되는데 그래도 이 에너지라든지 가스 관련주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경협주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협상에 대한 여지가 있었고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일단 흐름상에서는 뭐 나쁜 모습은 아닌데 이런 이슈 때문에 혹시나 북한에 대한 그 모습들 왜냐면 저희가 요거는 한번 수익을 이렇게 보면 내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난티도 단기적으로 이날 사서 이날 매도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데아티아이도 이날 사서 이날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 관련 이슈는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란하고 미국하고에 대한 관계, 이스라엘 중동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 살 수 있는지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이제 그 중동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북한에서도 그냥 웃으면서 협의를 하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북경협주를 대단히 좋게 보지만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살짝 좀 뭔가 부족해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이 중동 에너지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테마주들이 있죠. 그런 테마주들 중심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라는 것들을 보면 진짜 참 좋았는데 그쵸? 이렇게 쭉 보면 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 증시에 대한 포인트 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는 예상성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이슈로 인해서 문제가 시장에서 좀 깊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했던 종목들은 그대로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또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또 밤사이에 뭐 그래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의미로 다시 한번 이제 코멘트를 한다라고 하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체크를 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급등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내용들은 내일 제가 체크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좋게 잘 돼가지고 우리 뭐 경협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관련주에서 좋은 결과가 또 이제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일 시장이 매우 강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정말 강세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한 이후에 간략하게 지금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제 만약에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슈가 됐을 때 유가 관련주들을 살펴봤고요. 그 라인 이탈하면 늘 그 종목들은 테마가 소멸이 되고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만나 뵙고 또 좋은 내용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